네, 정석의 모든 것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목, 고목, 삼삼 이 세 개를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 시간까지 이제 성목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셨어요. 이 바둑에 두는 거는 귀에서 두는 이제 화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목이 많죠. 자, 근데 이제 외목은 이제 이 화점의 대각선, 요 지점과 여기를 이제 의미합니다. 고목은 여기 높게 두는 거, 이렇게 의미합니다. 자, 이 외목과 고목은 쓰는 분들이 참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전투를 즐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두세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힘이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외목, 고목의 특징이 이 전투를 좀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이 굉장한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프로들의 바둑에서도 많이 두어져야 될 텐데, 프로들의 바둑에서 여러분들 외목과 고목 혹은 삼삼을 둔 적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쉽게 보면 우리가 화점에 들어갈 때 둘 때 여기 들어가는 삼삼은 많이 두었죠. 그래서 그러면 삼삼이 그게 좋은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다짜고짜 그럼 삼삼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이 삼삼을 두는 포석은 아예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외목, 고목, 삼삼은 이 한 가지씩 되게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 외목, 고목, 삼삼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석을 보시면은 우선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 이제 두는 거니까 흙이 보통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요. 그럼 백이 외목을 두더라 이거예요. 참고로 이게 흙으로도 외목을 둘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흙으로는 굳이 외목, 고목을 둘 필요는 별로 없어요. 화점에서도 예를 3연성을 펼칠 수도 있고, 뭐 중국식 혹은 소림류, 어떤 모형을 펼쳐서 상대가 걸쳐 왔을 때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게 굳이 외목, 고목을 쓰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을 두었을 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백의 입장에서는 흙이 먼저 두다 보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좀 늦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외목 혹은 고목, 혹은 이게 고목의 위치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사례가 백으로 둘 때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주로 이렇게 걸쳐 가세요. 그럼 이제 씌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흔히 예전 정석으로 이제 대사 백변 정석이라고 하죠. 대사 큰 일, 네. 대사가 큰일 아니면 큰일. 백변은 100가지 변화, 말 그대로 그냥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씌어가게 되면은 큰 일과 큰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이다, 그런 정석이다라고 해서 이 변화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이 모든 변화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많이 나왔지만, 이 어려운 변화, 또 덩치가 큰 정석들은 마치 공룡이 우리가 멸종한 것처럼 그냥 딱 사라져 버렸다, 이 말씀을 드렸죠. 이 변화를 모두 다 할 필요가 없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하나만. 자, 이 붙여 나가는 일종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저 끼우고, 자, 단수 있고, 자, 이거는 여러분 이 수순을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외울 필요도 없고, 또 두 번째 보실 때에는 이거를 건너뛰어서 보셔도 괜찮아요. 그만큼 안 두어지고 멸종한 정석이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요거를 왜 하냐면은 백의 전략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기본 형에다가 백도 나가고, 막히면 나쁘니까요. 나가고, 백이 8집 이상 확보가 됐죠. 다시 중앙으로 이제 두어 갑니다. 자, 흙이 모양을 확보하고 백이 이제 뛰어가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백의 전략이 되는데, 들여다보고 이을 때 팍 씌워버리면은, 자, 이런 형태가 이 백이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돌이 나가는 것도 백이 막혔고, 중앙 쪽도 이게 막혀버렸으니까,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어떤 공격에 잡을 수 있는 거의 뭐 흔히 80%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흙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위태로울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이 돌이 잡히지 않거든요. 안 잡혀버리면은 흙이 벌림을 통해서 여기도 두고
이쪽도 얻어 있고, 반면에 백은 집이 두 군데밖에 없죠. 두 군데밖에 없어서 이게 살아버리면은 이 백이 실속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수습 능력이 좋은 고수들 얘기인 거고, 여러분 수습이 잘 안 되는 뭐 대부분 이제 3급, 5급, 7급 이런 분들은 이 돌이 굉장히 잡히는 경우도 있고 또 안 잡히더라도 망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백의 전략은 이런 공격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망해버리면 자꾸 이제 겁먹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옛날 방식의 정석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제 풀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는데, 흑의 입장에서 일단 굉장히 고달퍼요. 예, 굉장히 두기도 어렵고 매우 어렵고 고달픕니다.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예전에 어떤 여러분들이 일본의 어떤 사고방식을 보시면은 귀 안쪽에 두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이것도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수들이 많이 두어졌었죠. 그런 것이 요즘에 싹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외목과 고목의 가장 큰 목적이랄까? 그런 거는 들어와서 씌우는 형태가 가장 기본 전략입니다. 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목도 탁 씌워버리면은 어쨌든 여기 안에서 고립되지 않습니까? 뭐 붙여서 두던 뭘 하던 싸움이 되는데 2대1의 구조에서 좁은 지역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누가 유리하냐? 당연히 백이 유리한 거죠. 외목 고목이 유리한 거죠. 외목 고목의 이제 굉장한 목적이랄까? 어떤 전략은 안쪽에서 펼쳐지는 전투에서 굉장한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백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흑이 풀어가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네, 걸치면 높게 가라는 얘기예요. 자, 저 돌은 일단 안쪽으로 이제 백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막으면은 일단 둬서 이 안쪽을 차지하게 되는데, 흑이 변을 차지하게 되면은, 네, 이쪽 변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까지 벌림이 곱하기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이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백이 이제 손을 뺐다라고 하면은 이쪽 지형에서 이제 덮어가요. 네. 이제 하나 밀어서 싸움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둑이 이제 백이 갇히는 모양이 되고, 흑은 자연히 중앙으로 빵처럼 부풀어 오르죠. 그러니까 덩치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흑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모양에서 이제 백이 그럼 지키면 되지 않나, 여기 두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러면 뭐가 돼요? 백이 후수가 되죠. 후수가 되면서 흑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니까 백의 승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호구 자리니까 여기는 반드시 늘어나야 됩니다. 백이 뭔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은 이쪽으로 덮어갔을 때, 자, 이런 구조가 어때요? 네. 돌이 갇혀버리는 모양이어서 승률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흑, 백도 나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벌려놓습니다. 돌이 낮게 둬도 높게 되고, 이건 이제 비슷한데, 일단 흑돌이 있을 때는 대체로 높게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 백이 이제 또 넓혔다라고 하면은, 흑이 이제 걸침을 두실 때, 자, 우리가 협공을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네, 높은 양걸침을 쓰시면은. 이제 백은 어쩔 수 없이 구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 되면은 흑이 세 변을 차지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은 집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바둑은 집이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초반은요, 한 번에 집이 다 되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반은 면적을 많이 차지한 쪽이 유리해요. 이기는 건 아니지만 유리합니다. 우세하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는 게, 제가 저번 시간 때 많이 말씀드렸죠. 흑으로도 한쪽 변만 썼다가 이쪽을 뺏기면 다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백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또 이제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둘의 목적이 안 맞는 거죠. 외목의 목적이 전투에 있다고 했어요. 씌움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게 돼버리면은 목적과는 반대가 돼버리죠. 근데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소목을 두지, 굳이 이렇게 외목 고목을 어렵게 둘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보통 이렇게 굳혀주면 고마운데, 뭐 대부분 이렇게 싸움을 하는 이런 압박 전술을 쓸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요. 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엮이기도 하고요. 자, 이 모양에서 이제 흙이 가장 빠르게 그냥 제일 편하게 둘 수 있는 방법은 요거 하나 단수는 하나 쳐두세요. 원래 안 쳐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두시라고 제가 둔 거예요. 대신에 하나 둔 다음에 여기를 느는 수를 고르시면 돼요.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쪽 당연히 첫 번째는 이걸 잡으려고 두는 거죠. 네. 축으로 잡히고. 또 하나 어디에요? 이쪽을 만약 두면은 뚫으려고 두는 거죠. 뚫어버리면 100이 곤란하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 100은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쪽을 잡으면은 압박을 피해가는 거죠. 자, 상대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공격을 해왔을 때 공격을 피하면은 그 자체가 이득입니다. 상대는 모두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집이라는 걸 포기하고 가거든요. 요것도 안쪽에 벌어지는 집을 포기하고 100이 뭔가 공격적으로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피하기만 하면, 수비만 하기만 하면은 그 자체가 이득이에요.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맞받아친다? 그거는 뭐 보기에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수들의 바둑,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은 대부분 실리를 확보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이유가, 실리를 확보한 다음에 자기가 상대 모양에서 어느 정도 살기만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안정만 취하더라도, 네, 대부분 그 자체가 이득인 거죠. 따라서 이 승률이 높은, 고수가 되면 될수록 승률이 높은 거는 타겟 바둑을 두는 게 승률이 좀 높고, 기력이 좀 낮을수록 공격 바둑을 두는 게 좀 성적이 좋은데, 이 기준이 대략 제가 보면 3급?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형급수 3급, 또 인편의 기력으로는 대략 한 6, 7단, 그 정도부터 조금씩 타겟으로 변하게 되지, 그 이전에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 외목의 위치를 한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외목의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는 건데, 요건 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여기나 여기 두는 건데, 자, 이쪽에 배석이 여기에 있어요. 이쪽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협공을 갑니다. 그럼 막히면 안 되니까 빠져나오게 되겠죠? 자, 빠져나온 다음에 백의 흑의 입장에서 이렇게 역습을 가는데, 어쨌든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일단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목고목을 쓰는 사람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힘바둑과 전투를 좋아하는 분들이 유독 많이 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외목고목을 두면은 이 공격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는 게 외목고목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흑이 이렇게 뒀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상대의 의도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안쪽으로 가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상대가 양협공을 해오면은 이게 어쨌든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백의 흑의 입장에서 안녕이 안 되죠. 항상 몇 집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안녕이 된대요. 네, 8집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흑은 확보가 안 돼 있고, 게다가 이쪽을 양쪽으로 넘어가는 맥을 당하면은 한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이제 미생마가 됐다는 얘기죠. 미생마가 되는데 원래 이렇게 도망가고 그냥 두면은 여유 있게 둘 수 있는데 배가 아파서 그게 못 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꼬이게 되면은 양곤마가 되죠. 그래서 흑의 승률이 더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 외목 고목의 어떤 목적이랄까, 어떤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들은 시움의 모양과 협공의 모양을 당하게 되면은 대체로 백의 의도에 걸려든 형태가 돼요. 상대의 의도를 거스르려면은 협공, 걸침을 높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편하게 둘 수 있는 방법이죠.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대의 의도와 굉장히 좀 반대가 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좁은 귀는 좀 버리고 변을 차지하게 되는데, 낮게 두는 게 아니라 높게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선 더욱더 높게 둬요. 왜냐면 이쪽이 어차피 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집으로 가치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더더욱더 높게 둡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상대가 다가왔을 때 처리법을 아셔야 되는데,
다가오게 되면은 저쪽을 그냥 냅둬요. 손을 뺍니다. 상대가 또 뭔가 압박을 해와요. 그럼 또 손을 뺍니다. 저기는 어떡하나? 네. 공격을 당하긴 하죠. 안쪽으로 일단 파고들 텐데, 붙이고. 자, 요 모양, 여러분들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선과 2선의 두 줄로 나눈 집은 굉장히 적더라 이거예요. 시달림은 당하긴 하죠. 하지만, 한 번 손 빼고 두 번 손 뺐기 때문에 그 전에 얻는 이익이 저기서 조금 당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 이치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만 쳐다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달리고 손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판 전체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자, 이쪽에서 이 모양은 제가 여러분들 이 아래쪽에서 두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이제 지금까지 수없이 설명을 드렸죠. 거꾸로 우리가 흑의 입장에서 여기서는 내가 유리하게 판을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쪽 여기에서는 백돌의 구역이다 보니까 백이 두는 거가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이쪽을 둬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기서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상대돌이 많을 때 할 수 없는 게 일단 전투예요, 전투. 전투는 당연히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거 연결선상으로 뭐가 하기 어렵냐면 공격을 하기 어려워요. 즉, 이렇게 상대가 먼저 차지한 요 지역에서는 흑이 전투가 불리하고 당연히 공격이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뭐가 안 되냐? 여기서 큰 집을 얻기가 어려워요. 전투, 공격, 집 확보가 안 돼요. 여기서 백날 더 봤자 흑이 자, 요런 모양에서 또 이제 백도 원래는 손을 뺍니다만 이렇게 두어서 집을 확보한다고 쳐도 여러 번, 5번이나 확보를 해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꾸 들어가지 않습니까? 얻어진 집이 결국 몇 집이에요? 10집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흑도 5개를 투자해서 10집이 됐는데 반대로 여기 볼까요? 자, 우리 그냥 5개만 더 둘까요? 네. 1개, 2개는 뒀으니까 3개, 4개, 5개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말 그대로 3, 3은 빼더라도 3 곱하기 3이니까 10줄이거든요. 그러니까 30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를 차지한 쪽에서 5번을 두면은 뭐 예를 들면 30집을 얻을 수가 있는데 상대 모양에 있을 때는 상대가 이렇게 공격을 해오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집이 10집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상대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냥 상대 모양을 그냥 지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자체 이득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흑이 100이 이렇게 5번을 두면 30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모양을 깨서 놓으면은 상대가 생기는 30여 집의 가치를 그냥 허물어뜨린 거예요. 그게 이득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데 여기는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내가 얻은 이익이 눈에 안 보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기면은 나 30집이랑 나 얻었어. 눈에 보이는 이득인데 이거는 내 집은 어차피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난 도대체 뭘 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대가 생길 수 있는 30여 집의 그 가능성을 뺏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30여 집이 생기는데 그가 그냥 쉽게 내 가능성을 뺏겨버리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흔히 외목고목 쓰시는 분들은 돌이 붙는 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느는 것도 두실 수 있고요. 요거 하나만 더 세면 이게 한 칸 뜨실 수도 있어요. 그럼 100이 나오죠.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활발한 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도 뭐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다가올 때요. 날일자로 두실 필요 없고 마늘모. 예. 날일자로 이제 빠져나오면은 예, 상대가 2선은 기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치인지 아시겠죠? 상대돌이 많은 데서는 상대가 생기는 집을 좁히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이익이다. 예, 그 개념입니다.
상대방이 끈으로 올 수도 있는데요. 끊으면은 이제 이게 상대의 힘을 이제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끊더라도 싸움을 하지 않고 이렇게 두신 다음에 백도 물론 약간의 집이 생깁니다. 그런데 백의 집은 흑이 여기를 차지하면 크질 않아요. 그런데 흑은 이쪽에도 먼저 차지하면은 이 세력의 확보가 너무너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면은 흑이 이제 굉장히 유리한 형태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외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쪽에 외목을 두더라도 높게 둔다. 그리고 귀는 내주고 변으로 나아간다. 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목에 대해서 한번 알 텐데, 고목은 이제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죠. 네, 요걸로 한번 요쪽의 형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외목에서 아까 공부했던 거 있죠. 여기서 이렇게 두시면 좀 곤란합니다. 요 얘기를 했죠. 요걸로 이제 환원이 되고,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셔도 요걸로 이제 거의 비슷하게 돼요. 아까 요 모양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쁘다라고 이제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이제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기 이 좁은 지역에서 흑이 상대 돌이 많은데, 상대 돌이 많다고 하면 흑이 입장에서 좋은 이익을 얻긴 한 만만치 않더라 이거예요. 자, 요거는 역시 아까 외목 설명을 드릴 때 대사백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일, 네, 아주 큰일인데 100가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꼬마 친구들은 100가지가 되오라고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정말 무궁무진한 변화가 있다는 뜻이죠. 고목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달달달 외웠는데, 다행히 외목, 고목 정석은 이제 멸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선 요것도 이제 백의 의도가 뭐냐, 백의 목적이 뭐냐, 그냥 그걸 알아보는 정도로만 일단 그치겠습니다. 이거 다 외우시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자, 우선은 그냥 표준 정석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모두가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백의 의도는 이렇다라는 거를 그냥 보여드리려고만 하는 겁니다. 요 안에 따르는 변화는 만약에 재미삼아 외우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외워봤자 쓰질 않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떤 요런 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정석인데, 이쪽을 이제 지켜요, 흑이. 이제 빵따냄까지가 정석인데, 이렇게 되면 누가 좋아 보이세요? 당연히 백이 좋아 보이죠. 빵따냄에다가 변으로 벌림까지. 요게 이제 요런 게 알파고식이에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변을 먼저 차지하고 나서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파고식은 싸우면서 변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벌림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전투를 붙어버려요. 하지만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알파고식의 어떤 뿌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까 외목과 그렇고 외목과 고목의 변화가 싸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싸우면서 변을 그냥 공짜로 얻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뿌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되면 흑이 좋지가 않은 거죠. 자, 이제 싹 걷어보고, 요거는, 자, 여러분들 이제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걸 풀어가는 방법은 이제, 외목은 높게 걸치면 되는데, 고목 같은 경우는 높게 걸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변부터 두시는 거예요, 변에. 자, 외목, 고목을 두는 사람은 절대 귀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수없이 경험해보고 수없이 바라본 거예요. 외목, 고목을 두는 사람은 절대 귀구침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두고 말죠. 처음부터 소목을 둬서 걸침할 건지 벌림할 건지 정하죠. 그런데 고목을 두는 사람은 여기서 여기로 오지 않아요. 고목과 외목을 두는 사람은 상대가 들어와서 그걸 씌우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상대가 들어올 때까지 끝없이 기다립니다. 따라서 이게 벌려오게 돼 있어요. 자, 급하게 저쪽을 두실 필요가 없어요. 저를 믿으세요. 절대 굳히지 않아요.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외목을 두지 않는다 이겁니다. 따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요 다음에 변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 3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하나, 둘, 셋, 네 집 살기만 하면은 100이 빈털터리가 되는 건데 여기서 원래 흙은 손을 빼도 되지만 웬만하면 그냥 하나 받으세요. 네. 자, 보시면은 흙돌이, 백돌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는데 얻은 집이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흙집이 더 큰 데다가 이쪽에 나가는 변화는 흙이 먼저 두 칸 벌림으로 자리를 확보해 놨죠. 여기에 요돌도 있지만 어쨌든 요 전투는 흙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전투가 돼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흙이 뭐 백을 공격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들이 잘 빠져나가기만 하면은 백은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목을 썼을 때 풀어가는 방법. 자, 먼저 변차지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쪽을 먼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건 굳힘할 때 우리 얘기했죠. 굳히게 되면은 굳히는 방향의 반대로 가라고 얘기했죠. 요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외목을 뒀다. 외목을 둔 쪽에 반대쪽을 먼저 두는 겁니다. 자, 그럼 상대가 여기를 이제 걸쳐오게 하기 위해서 두게 되는데 두 칸 벌림을 통해서 모양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이쪽을 또 변을 또 차지해서 모양을 확 좁혀놔요. 확 좁혀놓고 3, 3에 들어가면은 고목 외목의 어떤 목적을 피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흙이 훨씬 유리한 겁니다. 이쪽을 이렇게 지키면은 마음 편하게 접근하시면은 흙이 이제 변을 차지하고 가니까 뭐 틀릴 게 하나도 없죠. 자, 반대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역시 두 칸 벌리고 높게, 낮게 두지 마세요.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약한 돌에, 강한 돌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렇게 두죠. 상대가 따라오면은 또 변 차지하세요. 자, 우리 요거 배웠죠? 아까 이런 모양에서 바로 걸치지 말라고. 비슷한 거예요. 이쪽으로 변부터 차지하시면 다가오죠? 그 다음에 물론 여기를 두시고 나중에 두실 때 3, 3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즉, 포석에서 3변을 차지하면 흙의 대성공. 100은 2대2 만들면 100의 성공.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변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항상 상대가 둔 방에 반대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따라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따라오면은 그때 이쪽을 둬요. 그럼 역시 따라가겠죠. 높게 두 칸 벌림. 우리 알파고의 수법 잘 배우도록 하시고요. 자, 변을 차지한 다음에 이제 귀로 들어가서 살아버리면은 백은 다시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엄청난 고수가 되면은 손을 빼도 살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런 위험을 이제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받아서 확실하게 살아 놓으면은 이게 흙에 보시면 여기까지 찝는 게 선수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 넉집의 모양인데 흙은 8집 이상의 모양이죠. 그냥 거꾸로 흙집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실은 외목과 고목의 단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어떤 이렇게 세력을 펼치지 못하고 귀까지 뺏겨버리면은 그냥 빈털터리가 돼요. 이게 첫 번째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를 여러분들 일단 깨는 방법을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 벌렸을 때 그러면 여기를 안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벌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날짜를 씌워 오겠죠. 붙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이렇게 돼서 이 모양은 흙이 매우 고달프다, 두지 말아라,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변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자, 호구 치면은 뚫리면 안 되니까 막아야 되는데요. 자, 단수 치고 뭐 당연히 이어야 되겠죠. 단수 치고 나올 때 이쪽으로 막으면은, 자, 이걸 막으면요,
변을 차지하고 있을까? 변에 없을 때는 자, 매번 안 되는 게 다 이런 이유인데요. 나가고 단수 치고 나올 때 자,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백이 반대로 밀어갑니다. 이러면은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이 양쪽에 축이 걸려서 잡히는 모양이 되죠. 굉장히 나쁜 모양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돌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단수 치고 나가고 이렇게 두고 나가더라도 흙이 바로 막을 수가 있죠. 요게 안 되잖아요. 요게 안 되니까 망한 거죠. 네. 밀면은 막고 단수 쳐도 그 다음에 축이 안 됩니다. 단수 쳐도 이제는 나가고 자, 이거는 이제 흙이 이쪽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축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창문도 안 되죠. 이렇게 다 나가버리면은 결국 막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변에 돌이 있으면은 이게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싸움은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간혹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백은 단수 치고 이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나가버리고 뻥 뚫고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미 여기에 협공을 하고 있어요. 상대는 이미 약한 돌입니다. 상대가 약할 때 그걸 억지로 잡으러 가지 말란 얘기예요. 나는 쏙 살아있어요. 9집 이상은 내고 살아있으면은 나는 다 살아있고 상대는 못 살아있으면은 그 뒤부터는 그냥 마음 편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잡으러 간다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하게 공격을 한다는 개념,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백이 둘 수 있는 게 참 없어요. 못 젖히네. 이게 쉽게 못 젖히는 거예요. 늘게 되면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 전에 1, 2선으로 나면 집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데, 요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해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 돌이 많은 데서 세 가지를 할 생각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집을 차지할 생각 하지 말아라. 효율성 떨어지니까. 전투할 생각 하지 말아라. 근데 백이 피해버렸어. 그리고 공격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요 상대돌이 많은 지역에서 집도 없고 그 다음에 발전성이라는 개념도 가져갔고 상대 모양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폐흑이 잘 된 거죠. 붙이더라도 굳이 어렵게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하게 두시고 네, 그런 다음에 이쪽의 모양을 차지하면은 흙이 여유 있게 둘 수 있는 진행이 되는 거죠. 하여튼 상대돌이 많은 데서 여러분들 풀어가시는 게 다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쑥 안으로 들어가면 곤란한 거고, 변을 천천히 두어 놓고 두시면은 유리한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지금 외목, 고목을 할 때, 외목은 요걸로도 충분하다 그랬어요. 외목은 요걸로도 충분하다라고 했고, 고목 같은 경우는 높게 걸치는 게 없다 보니까 변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게, 요 이치를 이제 공부를 하셨다면은 외목에서도 실은 똑같아요. 외목을 이제 두었다라고 하면은 변부터 두시는 거예요. 그 역시 또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쪽에서는 자, 더 이상 두질 않아요. 왜냐, 여기서 좀 시달림은 당할지언정 내 돌이 쉽게 하면 잡히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 차지를 충실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자, 상대가 이쪽을 이제 벌려놓으면 결국 여기를 어떻게 두느냐 이 모양인데, 네, 아까 이제 고목 때는 이렇게 뒀죠. 근데 이제 외목 때는 조금 이제 풀어줍니다. 상대가 잡으러 오죠. 그러면은 중앙으로 붙여 나갑니다. 받아야 되는데 씌워가면은 백이 도로 역습을 당하는 거죠. 자, 젖혀서 두면 늘어요. 어차피 여기 둬야 되거든요. 네, 씌워가면 똑같아요. 상대가 손을 빼면은 호구 쳤을 때 막을 수가 없어요. 끊기면은 곤란하니까. 자, 그래서 요 외목의 모양도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한번 이제 복습을 하시면. 다가오게 되면은 그냥 안에서 살아버려요. 왜 안에서 사느냐? 지금은 백돌이 많은 지역이라 굳이 나가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9개에다가 10집이니까 일단 저 형태는 잡히지 않습니다. 자, 외목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 네, 이쪽이다. 라고 이제 해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일단 외목이 이쪽으로 갔으면은 반대쪽을 먼저 두시는 거. 똑같은 방식이죠. 그러니까 바둑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렵게 두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날짜 굳힘 때 굳힘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먼저 두고 이쪽으로 두면은 여기를 먼저 돌아. 요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알면 원래 그래요? 이쪽에 소목일 때도 똑같은 얘기이고 외목 고목일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건데 우리가 이걸 알면은 편하게 가는 거고 모르면 깝깝한 거죠. 자, 반대가 돼도 똑같아요, 방식이. 네, 이렇게 두시고. 자, 요건 이제 한 칸 옆으로 가는데 벌리기 편하라고 두는데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둬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런 다음에 역시 좀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하시면은 상대 외목 고목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외목 고목에 두 가지 약점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상대가 이렇게 세력을 효율적으로 깨면은 빈털터리가 된다 말씀을 드렸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외목 고목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화점은 이쪽으로도 갈 수도 편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외목은 여기로 두면 난 여기서만 둬야 돼요. 여기로 두면 여기로만 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얘는 덩치가 너무 커서 정석 하나 했다 하면 덩치가 원체 크다 보니까 방향 전환이 안 해요. 일직선으로 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즉 전투를 하겠다 혹은 여기서 싸움을 하겠다 그 노선이 만약에 살살 상대 피해버렸어. 그러면은 상대 이렇게 피했는데 이렇게 얘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돌기가 너무 힘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렇게 쏙 피해버리면 얘는 그냥 일직선밖에 못 가. 그래서 그게 여기 진영이 깨져버리면 쉽게 하면 여기 두고 일단 다가올 때 일단 여기로 벌어진 요 지형 깨버리면은 의도를 빼버리면은 외목 고목은 이렇게 돼 있으나 저렇게 돼 있으나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방향 선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방향밖에 못 둬요. 얘는 외목 고목은. 소목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소목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소목은 왜 두냐?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외목 고목의 두 번째 약점이 끊기는 거예요. 근데 외목 고목은 이렇게 둬서 한쪽으로 가는데 쏙 살아버리면은 이게 여기 한쪽 변 차지를 맡긴 다음에 쏙 살아버리면은 깝깝한 거죠. 그 이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거기서 발전된 게 이거. 이거 외목 고목은 희한하게 이론은 다른 이론은 살아있는데 얘네는 이제 없어졌어. 그런데 여기 이제 들어가고요. 이게 나왔을 때 이론적 토대나 배경이 뭐냐면 안에서 우리가 귀를 쏙 차지했죠. 그러면 쏙 차지하게 되면 이제 변이 위치가 애매한데 이제 높게 두는 개념이 생각이 되면서 안도 쏙 차지하고 상대 나가는 방향을 막아버렸더니 이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외목 고목이 나가는 방향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3-3을 쏙 차지했더니 얘가 흐물흐물해진 거여서 이제 없어졌듯이 요것도 이제 그런 이치인 거죠. 안은 얘 거꾸로죠. 안을 쏙 쌓아먹어버리고 나가는 방향을 싹 돋버렸더니 외목 고목이 없어진 이유와 흡사하게 되더라라는 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화점은 늘고 상대가 뛰면은 이쪽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손을 뺄 수도 있는데 외목 고목은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손을 못 빼냐? 자꾸 손을 빼면은 얘가 거꾸로 미생마가 되니까. 근데 이쪽은 몇 번 굳힘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몇 번 손을 빼도 이 돌은 만약 갇혔다라고 해도 심지어 여기를 둬서 막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이 굳힘의 화점의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모양을 펼치거나 그런 건데 방향 전환이 쉽고 이렇게 내가 수세에 몰렸을 때도 오히려 거꾸로 화점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목 고목이 실은 어떤 그 없어진 이유와 그 두는 목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녹아들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애석하게도 외목 고목 자체는 이렇게 성과가 나지 않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3-3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3-3 역시 3-3은 너무나 그냥 노골적이죠.
안쪽의 실리를 차지하겠다는 이유인데, 자, 요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뭘 말씀드렸냐면은, 이렇게 둬서 1선, 2선으로 나눈 집은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돌이 2선으로 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 2선 나눈 것도 시원찮은 판에 1선으로밖에 집이 나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눌려버리는 거지. 여기서 이제 이쪽에 다르게 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됐다라고 봤을 때, 자, 돌이 3, 3에 너무 돌이 높게 두면은 그냥 다르게 두실 거 없습니다. 팍팍 눌러버리시면은 3, 3의 굉장한 단점은 귀에서 변으로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을 뺏기면은, 양쪽의 변을 뺏기면은 보너스로 딸려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중앙의 이익이 딸려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보다시피 백이 흑이 어마어마한 그 세력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3의 약점은 이 어깨 지품을 당하면은, 거꾸로 어깨 지품을 당하면은 얘는 중앙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귀에서 시작한 돌이 변으로 넓혀서 중앙으로 힘있게 쫙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3-3은 실리로는 유리하지만 굉장히 이제 불리한 거죠. 이때는 도대체 왜 두는 거야? 아까 제가 3-3의 약점이 뭐라 그랬어요? 실리 확보에는 유리한데 중앙으로 올라가는 힘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즉 세력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게 세력이 없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백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세력 바둑을 둘 일이 별로 없고, 제가 고수들의 바둑에서 가장 승률이 높은 게 뭐라 그랬어요? 선실리 후 이게 타계형이 가장 성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형을 노골적으로 만들 때는 둘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대체적으로 평균으로 우리가 성적을 매겨봤더니 역시 좋은 그 모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3-3 개초식이랄까요? 자, 3-3을 두어 놓고 어찌어찌 두다 보면 양쪽으로 벌릴 수 있는 모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대가 중국식을 폈습니다. 걸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벌리는 형태가 나왔는데, 이런 식의 모양을 두면 난생 처음 당하는 형태를 얻게 돼요. 자, 그럴 때 들어가는 방법은 역시, 네, 공격은 상대 돌보다 높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낮게 쳐져버리면 공격으로 전환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냥 3-3을 둘 때는 항상 이렇게 둔다. 네, 저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구침도 공격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이쪽을 바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쪽을 어쨌든 먼저 이쪽을 깨야 돼요. 상대가 벌려져 있는 소리니까 반대쪽을 먼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는 건 이제 침투 문제 풀 때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변의 위치로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붙이는 게 일종의 활용수단이 돼요. 3-3을 둘 때는 반발이 안 됩니다, 백이. 그러니까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백이 공격이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3-3의 약점은, 예, 변을 차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중앙에 나가는 통로가 자동으로 막혀버린다. 네, 그리고 공격이 어렵다. 외목, 고목처럼 두 가지씩의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 두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을 끝으로요, 우리가 이제 화점의 기본편을 이제 어떤 1편부터 1강부터 3강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4강부터 10강까지는 화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11강부터 이제 15강까지는 소목, 외목 다 통틀어서 같이 봤습니다. 기존의 어떤 이론, 기존의 어떤 바둑의 토대가 되는 이론은 여기서 이제 배움을 했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AI 정석, 인공지능, 알파고 정석을 할 건데, 우리가 어감으로 볼 때 AI 그러면 좀 머리 아프니까 이제 알파고로 할 예정입니다만, 이 알파고 정석이 이 기본 토대를 일단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는가, 요걸 이제 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일종의 3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고 정석은 굉장히 특징이,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또 기본적으로 이 타겟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정석이라 보시면 돼요.
좀 어렵지만 일단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편하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쓸모 있게 실용적인 부분 뭐 변화는 화려하고 복잡한데 그 실용성이 없거든요. 그런 건 싹 빼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우리가 바둑 실력을 늘릴 때 꼭 필요한 이론 그런 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인공 알파고 정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